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 날짜는 9월 20일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은 보시면은 이제 다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다우가 2.24% 700 이상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00 정도 슬라이딩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난 2020년 10월 달 이후로 가장 안 좋은 날이다. 다우가 이렇게 나오고 S&P는 2.16% 그래서 4,300개 가 있고 나스닥은 2.58로 해서 14,600대에 가 있습니다. 너셀은 3.17입니다. 그래서 너셀 2000 중소형주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성장주 위주로 좀 IT 쪽으로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3% 정도 넘는 그런 지금 하락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가 이제 한동안 계속 20 밑에 있다가 이제 26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26.96% 지금 그 상승해서 변동성이 커진 걸 표시하고 있고요. 이제 내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떨어진 개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이 떨어질 때 뭐 이렇게 이유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된 것이 중국이 좀 불안하다. 에버그란데라는 것 때문에 이제 디폴트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요럴 때 사면 좋겠다는 거 이제 항상 이렇게 마인드 두 가지 이지 않습니까? 요럴 때 이제 기다렸다가 사면 좋겠다 이런 거 저도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요즘에 테마인 ETF를 통해서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 고르는 것을 예로 이제 반도체 ETF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백신 주사 맞은 사람들은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게 있고 파이저가 이제 5세에서 11세 아이들한테도 이제 백신 맞을 수 있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비트코인도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 코인베이스가 그 이제 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자 받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코인베이스가. 그다음에 이제 짐 카노스라는 분이 이 중국 주식에 대해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주식은 투자하기에는 이제 테러블 플레이스라고 했으니까 중국 투자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뭐 애플은 이거는 iOS군요. 그래서 다른 거 보니까 2024년쯤 되면 이제 접는 아이폰도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정도 여기 마켓 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오늘 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워터는 수도 회사죠. 도미니언 에너지 회사고 이런 것들이 좀 오르고 있고 유코, 인베스코 투자 회사죠. 이런 거 인베스코, 유코는 이제 유틸리티 회사고 덴버 에너지 유틸리티고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 회사죠. 그다음에 알버말 알루미늄 회사 이런 애들은 이제 원자재 쪽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좀 떨어졌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어주, 이 대표적인 방어주죠. 아메리칸 워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올랐지만 이제 아메리칸 워터 같은 게 이제 성장주 갈 때는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사서 모으면 좋은 주식이 이 아메리칸 워터워크입니다. AWK. 요거는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봤으니까, 요럴 때 이제,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이제 주식이 내려가면 기다리다가 사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은, 큰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이제 추천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월 달 때면 떨어질 거란 거 다 이제 예상했던 거지 않습니까? 9월, 10월. 그래서 배런스에 9월 7일자 나온 건데, 자산 운용하는 전략가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떤 주식을 이제 사고 싶어 하고 있는지, 추천하는지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요. 지금 뭐, 이 보면은, 재정 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 스티뮬러스 팩 같은 거, 재정 정책, 그다음에 뭐 금융 정책을 통해서 많이 올랐다 현재까지. 그래서 S&P 500이
올해 들어서만 20%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0번 이상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죠. 그리고 지난해 2020년 3월 이후로 보면은 68%나 벌써 오른 거다. 그래서 지금 조정할 때가 되었다. 지금 조정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5%가 아닌 것 이하의 조정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S&P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이 이제 하늘로 보면은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안 오고 계속 이제 날이 개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에 좀 비가 좀 제대로 오는 거 아니냐, 하락이 좀 제대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뭐 시장 끝나는 하락이 아니고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기 떨어지면 3% 이상 떨어지면 기분 나쁘죠. 포트폴리오 전체가. 그렇지만 이렇게 돼야지 큰 하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좋은 비가 마른 그죠? 가뭄에 비 오는 것처럼 그냥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투자 길게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보면은 여기 애플은 다 아시고요. 뱅크 아메리카 오늘 뭐 한 4%씩 떨어졌을 겁니다. 뱅크 아메리카. 애플은 뭐 2, 3% 떨어졌을 것 같고 노던 트러스트는 모르는 회사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던 트러스트 심볼이 TRS NTRS이고요. 파이낸셜인데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시카고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2.5 빌리언 미디엄 캡 회사고 오늘 3.51% 하락 중입니다. 1년으로 보면 한 30.52% 상승 중이고 배당은 2.59%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실적은 괜찮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을 보면 오늘 주가가 내렸지만 계속 이제 오버밸류 쪽으로 나와 있군요. AI가 보기에는 이제 이 단기, 중기, 장기 다 약세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는 이제 집 짓는데 필요한 거죠. 홈디포 같은 회사고 이 IQVIA는 또 모르는 회사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헬스케어에 해당되고요. 라이프 사이언스 툴스 앤 서비스니까 제약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의료 기구도 이제 서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도 한다 그랬으니까 이 환자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뭐 이런 걸 하는 회사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의료 기기, 이 제약 이런 쪽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면 IQVIA고 그래서 심볼은 IQV입니다. 헬스케어 라지캡 49.2 빌리언짜리 회사고 오늘 1.78%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떨어졌는데도 지금 계속 며칠째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51선 이동 평균선에 걸려 있으니까 뭐 상당히 좀 이 현재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세가 그렇게 아직까지 꺾인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2주로 보면은 59%고 P가 82니까 성장 아직도 뭐 이 성장성이 높게 보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서 보시면은 뭐 이제 서머스코어도 불리시하게 나오고 어닝 실적도 괜찮고요. 이제 요 정도. 그다음에 이 탑 컴피티션이 제약 회사니까 제약 쪽이고 의료기구도 하기 때문에 LH 이제 요 회사도 이제 그런 회사죠. 제가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유사한 회사인데 아까 서비스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에센셜, EPAM 아시죠? 그런 회사하고도 경쟁 회사 쪽에 있군요. 그래서 특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제 이 회사는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51선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오버밸류 쪽이 가까울 것 같은데 펀더멘탈로는 언더밸류입니다. 85점. 아직도 가격 상승 여력이 펀더멘탈 쪽으로는 많다고 보여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점에 사시면 가치주 투자하는 뭐 그런 쪽으로 되겠죠. AI가 보기에는 단기, 중기 약세고 장기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약세이긴 하지만 소셜 센티먼트는 플러스 쪽입니다. 자, 이제 이 IQV에 이어서 이 MAS, 마스코라는 회사도 제가 모르는 회사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스코라는 회사는 섹터로 따지면 이 산업 쪽이에요. 인더스트리얼 속하고
그죠? 인더스트리얼 서브 섹터로 보면은 빌딩 프로덕트입니다. 집 짓는 데 필요한 거죠. 특별히 이제 한 두 군데 더 이 회사가 많이 하는 모양인데, 플러밍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엌이나 뭐 화장실, 샤워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저기 물 관계된 거, 요런 거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코레이티브 아키텍처럴 프로덕트니까 또 장식용, 집안에 이제 그 리모델링 할 때 장식용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관계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이 붐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코는 MAS가 심볼이고요. 미디움 캡입니다. 14.1 빌리언짜리 회사고 P가 28이고 배당이 1.64% 주고 52주로 보면은 이제 1년치로 보면은 이제 본전 찾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5월달 이후로 좀 가격이 내리고 있는 상태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이가 하나고 뉴트럴 5개, 셀이 2개, 해서 베어리시 1.8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제 이 디비던 그로스를 보니까 안정적으로 배당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실적 지난 3분기 동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건설 쪽에서 항상 좀 좋은 게 스윈 윌리엄스 페인트 회사죠. 지금은 이제 뭐 이키지스 뭐 스코어가 이제 1점이 낮지만 이런 회사들은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점진적으로 오르는데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포천 브랜드, 스펙트럼 브랜드, PPG 이런 회사들이 경쟁사로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언더밸류 쪽에 가 있습니다. 펀더멘탈로 보면 77점이고요. AI가 보기에는 단기, 중기, 장기 다 약세입니다. 그리고 소셜 센티멘트는 이제 0.3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스코에 이어서 인베스코 KBW 브랜드, KBW 뱅크 ETF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은행들인데 어떤 은행들, 보통 미국에서 은행 하면 어떤 게 은행인지 요 ETF 구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은행들은 앞으로 이제 이자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수혜주죠. 근데 이제 지금 속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빨리 테이퍼링과 이자율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브레이크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내려가고 있다. 길게 보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은행 쪽, 파이낸셜 쪽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13%니까 많이 내렸습니다. 뱅크 아메리카 같은 데가 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은 넷 에셋이 2.97이고 그 다음에 52주로 보면 64% 괜찮은 거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고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팍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오늘 이렇게 팍 떨어진 거는 또 이제 요 정도 갭은 금방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팍 떨어져서 천천히 오르는 거 보시죠. 요런 걸 아마 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유사 ETF들 여기 쪽 있고요. 내려서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8%, 웰스파고 8%, JP모건 8%, USB가 7%, CT가 7.6%,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게 4.4%,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라고 4.41%. 이거 보통 저는 이제 우리 쪽에 있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제가 못 본 회사인데 이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좀 이름 있는 투자자들이 가끔 이제 은행 주식 살 때 이 은행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First Republic Bank가 4.3, 그다음에 COF 캐피탈 원 파이낸셜 이 회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제 좋게 봅니다. 은행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자체 캐피탈 원 크레딧 카드도 하기 때문에 뭐 비자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옛날에 하나였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계속 하나로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 회사가 좀 혜택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4.29%, 그 다음에 PNC라는 회사가 4.08%. 그래서
금융 이 은행 쪽에 25개 중에서 탑 10이 61% 포함되어 있는 ETF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미국 은행에 관련된 AI의 기술적 분석을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로는 중립이고 그다음에 중기로는 약세, 장기로 보면 강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9개월 이상 지나야지 이제 테이퍼링도 어느 정도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이자율 오른다는 얘기가 오르면서 이렇게 그때 이 은행 쪽도 다시 주가가 좀 더 탄력받지 않을까. 요 AI 분석으로 보면 스토리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BWB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휴마나는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인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있죠. UNH 그죠?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인데 UHC입니다. 그래서 휴마나보다는 전 UHC가 더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는 휴마나가 나왔고요. 다음에는 Cge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 회사니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제가 저기 이게 중간에 한번 포즈 시켜 놓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게 다시 녹음 이거 스타트 안 시키고 계속 말만 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gen이란 회사 우리 봤고요. 에버비는 제약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배당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자도 마찬가지인데 뉴스 보신 것처럼 5세에서 11세의 아이들한테도 백신 놓을 수 있으면 이제 매출도 증가될 것이고, 그다음에 파이자도 다른 제약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배당도 좋은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비자 마스터처럼 하는데 여기서 아멕스가 좀 더 매력적인가 봅니다. 그리고 아멕스는 아시다시피 그 버크셔 해서의 워런 버핏이 한 뭐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죠. 한 20, 30%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 이제 혜택이 받을 거고요. 존슨앤존슨은 뭐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딱 자기가 얼마 더 이익을 벌겠다 그러면 거기 딱 맞춰서 이렇게 참 프로젝트 한 대로 따박따박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신용 등급도 트리플 A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두 개 회사가 제일 신용도가 높죠, 미국에서. 그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스는 이제 통신 보안 회사기도 하고, 재미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통신 보안 쪽이 통신 보안도 두 개 다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중에 시스코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식들을 얘기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드리는 건데, 거기 보시면 웨스파고에서 이분이 이제 헤드 오브 이퀴티 스트레저니까 웨스파고에서 주식 쪽에는 수장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유분이라는 자산 운용 회사에서 CIO 오브 글로벌 이퀴티니까 전 세계 주식 상대로 이제 파이낸셜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각 회사, 자산 운용 회사의 대표들은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을 좋게 본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빠졌을 때 사면 좋을 것으로 보는 회사들이 이제 그런 리스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을 또 어떻게 보는지도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두 분은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아까 4,400, 뭐 4,500 요때 S&P 지수가 가 있는데, 이제 2021년 말에 되면 이분은 이제 4,800까지 보고요. 2022년대는 4,700.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올해가 더 좋고 내년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분은
올해 4,600, 그다음에 내년 연말에 4,800.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시각이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이분은 이제 올해 좋다가 내년에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S&P 500의 이제 EPS 2021년도에는 211불, 주당 211불을 벌 거로 생각하고, 이분은 210불, 그 다음에 22년도가 되면 238불, 이제 주당 이익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주당 이익은 더 늘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요 보시면은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분은 225, 이분보다는 이제 주당 이익률이 적지만 요 주가는 또 오를 것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주당, 그죠? 주당 210불 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지수가 주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4,600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EPS지 않습니까? 그래서 PE 레이쇼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PE 레이쇼는 이 이익보다 주가가 얼마나 더 높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4,600 그 다음에 나누기 요 210을 하면요, P 레이쇼가 21.9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22쯤 되죠. 그래서 이분은 P가 한 22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요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P하고 요거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은 앞으로 이제 P가 여기 4,850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850인데 나누기 여기 이제 2020년대 P가 이제 주당 이익이 225불이니까 그러면 P가 나오겠죠. P가 21.5. 그러니까 20 앞에 거가 잠깐만요. 앞에 거가 얼마였죠? 이거 나눈 게. 지금 이제 2022년도에는 P가 22.5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4,600, 올해는 4,600 나누기 210, 예, 21.9.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올해가 이제 P 레이쇼가 21.9였는데 내년에는 21.5로 P가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P를 주당 이제 이 EPS 얼마 벌 거냐를 아시면 거기다가 P를 곱하면 요것이 나오죠. 뭐 다 같은 계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이 S&P 500의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낼 거냐, 주당 이익을 낼 거냐, 그 다음에 P를 곱하면, 적당한 P를 곱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어느 정도의 S&P 지수 가격이 될 건지를 프로젝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만기, 10년 만기 이제 국채 수익률 보면은 2022년도에는 2.1%까지 갈 것이다. 사실 여기는 2%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여름에 한참 이제 S&P 10년 만기 그 국채 수익률 오를 때 뭐 1.7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1.3 이제 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여름 때는 올 연말에 2021년 연말에 2%를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속도를 확 줄인 거죠. 그래서 1년 연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GDP 그로스를 보시면 이제 이쪽 분은 2021년도에 6.2%, 이쪽 분은 6.5%. 이거는 다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4.4%, 3.5%. 이제 이분은 올해가 좋고 내년이 조금 약하고, 이분은 그죠? 여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년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요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 뭐 자료가 많으니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대체로 보면 여름 때
벌써 이게 올해 갈 거라고 한 게 아직 이제 내년으로 연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상하고 또 빗나가면 또 다시 예상하고 이게 이제 이분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내려서 보시면 또 두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RBC 캐피털 마켓에서 이제 주식 담당하신 책임자시고, 이분은 모간 스탠리에서 주식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들 큰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4,325, 지금 4,600에서 지금 4,500에서 4,400 내려왔는데, 이분들 이 두 분은 4,300, 4,200이니까 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2022년도에는 이제 예정치가 없는데, 이쪽 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 얘기는 주식이 재미가 너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좀 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S&P 500의 이제 주당 이익이 192불, 이번 205불이니까 이제 앞에 보셨던 210불, 211불보다 훨씬 못하죠. 그리고 이건 여기 2022년도에는 216불, 209불로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앞에 보셨던 분들도 올해 벌써 이렇게 될 건데, 이분들은 내년에 이 정도 될 거니까 1년 정도 늦게 회복한다고, 어닝이, 그죠? 회사들이 돈 버는 게 내년쯤 돼야지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22년도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 보시면 이제 그때 2%가 될 것이다. GDP 성장 6.6%, 그다음에 내년에 GDP 성장이 3.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락에서 이제 이제 인컴 인베스팅 쪽의 헤더이시고, 이쪽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이제 이 분석가신데, 이분들은 올해 주가가 4,600, 4,500으로 보고, 이분은 아주 조금 오를 거로 보고, 이분은 이제 4,600까지 앞으로 좀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분이 이제 2022년도에는 4,800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이익을 보면 207, 200 좀 이제 약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022년도에는 두 분 다 맨 앞에 보셨던 그 분이 210불대, 주당 이익이 210불대였는데, 이제 요분은 220불대니까 앞에 그 두 분보다는, 첫 번째 두 분보다는 세고, 중간에 두 분보다는 훨씬 센 거죠. 그죠? 이분들 제일 이제 2022년도를 제일 좋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0년 만기 국채는 2%대를 보시죠. 2%, 1.9%. 그다음에 올해 이 GDP 그로스를 보면 6.5, 5.9, 내년에 5.0, 4.3 이렇게 해서 대체로 좀 이제 GDP 그로스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여기 보시면은 S&P 500의 P입니다. 제가 계산했던 그 21, 2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평균으로 한 15 보이시죠? 15가 한 중간선쯤 되지 않습니까? 사실 15보다 조금 더 높겠죠. 한 요 정도 16, 17쯤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평균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1992년도부터 30년 동안에 이제 S&P 500의 PE 선을 끄은 겁니다. 그렇게 이게 포워드 P니까 이제 예상 12개월 예상치였죠.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2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 이상 올라간 것이 지금 이제 21대로 우리 계산했을 때 보셨죠.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닷컴 버블 때 비슷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S&P 500의 P가 20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닷컴 버블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항상 있다. 그리고 지금 또 부정적 얘기고요. 긍정적 얘기는 그때랑 지금이랑 돈 풀린 게 이제 이 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패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P 레이쇼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년 만기 국채가 92년도부터 30년 동안 변한데, 닷컴 버블이 있었던 리만 브라더 사태로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어쨌든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 10년 만기 국채는 계속 내려오는 주기 안에 있고요.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
이 주기를 30년 주기를 다시 반복해서 올라갈 건지는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풀린 돈으로 봤을 때는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을 올려 있는 것도 페드의 입장이나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 보통 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뭐 필요하시면 이거 피델리티의 뉴스란에 있는 뉴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얘기하면은 여기가 보시면은 어쨌든 이 회사들이 그죠? 이 회사들이 수익 괜찮으면서 변동성이 적은 회사들, 그죠?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노던 트러스트, 그다음에 로스, IQ, VIA, 마스코 이렇게 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은행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자율 올라가면 좋은 회사, 그죠? 이렇게 되고 쭉 내려서 이제 이 휴마나는 보험회사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왔고 여기 시젠이라는 회사, 온칼러지 드럭스, 그러니까 항암제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에버비도 여기 제약회사 있고, 파이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존슨앤존슨, 시스코도 보시면은 이 퀄리티 주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보시면 다시 쭉 보시면 이렇게 각 메이저 회사의 주식 담당자들이 얘기 경제 전망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전망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런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보는 뭐 이렇게 중소형주 확 내려간 거는 여기 없죠, 그죠? 그래서 큰 자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작은 주식 막 이렇게 확 10%가 아니죠. 아마 100%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하고 이제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메이저의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9월, 10월 조정 받을 때 좋을 것 같은 회사 살펴봤습니다. 자, 행복한 투자 되십시오.